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시 주의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망치는 경우도 산소 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다음을 잘 지켜야 성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핀치 집게를 잘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막상 실험을 시작하면은 탄산수 나트륨과 진한 식초가 정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핀치 집게를 짧은 순간 열었다가 놓아서 진한 식초를 조금씩 흘려보내야 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할 때는 핀치 집게를 열지 않아야 하며 기체 발생이 멈출 때 열어서 진한 식초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체가 발생할 때는 귀엽게 뽀글뽀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글부글 발생합니다. 그때 핀치 집게가 열려 있으면 기체가 고무관을 타고 깔때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깔때기에 부어놓은 진한 식초를 위로 밀어 올려서 흘러 넘치게 하는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핀치 집게로 조금씩 진한 식초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핀치 집게를 오래 열어두어서 생긴 역류 현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기병 속에 처음에 모인 기체는 아깝지만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나온 기체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던 공기이지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를 잘 지켜야 성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성질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색깔이 없는 무색의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냄새도 없는 무취의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타고 있는 향불을 이산화탄소 같은 집기병에 넣으면 곧 꺼져버립니다.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만듭니다. 산소의 대표적인 성질은 무색, 무취,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다. 이 3가지였는데 이산화탄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다는 점은 이산화탄소만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이산화탄소의 두 얼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두 얼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는 예를 찾아보아요. 자, 이산화탄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산화탄소는요, 뉴스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죠. 자, 어떤 내용으로 등장을 하나요? 맞아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운동을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는요, 정말 쓸모가 없는 기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도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체인데요. 자, 일단 사람이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식물이 호흡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친구들 다 들어봤죠.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는요,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산화탄소는요, 우리가 실험에서 알아보았듯이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죠. 그럼 이 성질을 어디에 이용하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에 녹으면 톡 쏘는 맛을 냅니다. 그럼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어디에 쓰일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냉각 기능,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주변을 차갑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하죠. 이 소화기 안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물질이 타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소화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 안에는요, 이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압축되어 들어있기도 하고요. 액체 상태인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소화기도 있어요. 소화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나와가면서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있고, 또 액체 상태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을 차갑게 해주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맛있는 탄산음료인데요. 우리는 물이나 주스의 뚜껑을 따면 거품이 나지 않지만 탄산음료의 뚜껑을 따면 거품이 막 나오죠. 그건 바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만든 것이 탄산음료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큰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녹여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그 압력이 딱 제거가 되면서 이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생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탄산음료는요, 이 톡 쏘는 맛도 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덕분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디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자,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를 포장할 때 점원이 멀리 가시나요? 하면서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데요. 이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이 아니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압축되어서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또 드라이 아이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연장에 가면은 이 은은하게 흰 기체가 이렇게 막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인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조끼예요. 그냥 조끼 아니라 구명 조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명 조끼는요, 이 물에 뜨는 부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조끼라면요,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위급할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자동 팽창식 구명 조끼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순식간에 팽창을 하느냐? 바로 이 조끼에 이산화탄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닿기만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쫙 분사가 되면서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거죠. 만약 자동으로 부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줄이 있어서요, 이렇게 줄을 딱 잡아당기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순식간에 부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도 부풀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다른 일반 구명 조끼와는 달리 보관할 때 부피도 작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있는 구명 조끼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조끼에도 이용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산화탄소 참 쓸모 있는 기체죠. 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산화탄소의 두 얼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위협하는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지구가 힘을 합쳐서 청정 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회용품을 덜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나쁜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제일 착한 일은 식물의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산소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 소화기에 이용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같이 비싼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끕니다. 그래야 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의 무해한가스입니다. 그리고 소화 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에 넣어서 마시면은 소화에도 좋고 톡 쏘는 맛 때문에 시원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영하 78.5도로 얼린 것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드라이 아이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손이 따갑고 심하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도 이용됩니다. 위급할 때만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서 조끼가 부풀기 때문에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아서 보관하기 좋습니다. 6번째,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탄산소나트륨과 진화식초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방법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체 발생 장치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진한 식초 대신에 주변에서 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 말고도 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 역시 탄산수소 나트륨처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바로 산을 만나면요. 자, 그럼 이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지 보았더니요. 대리석, 조개 껍데기, 석회석,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껍데기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대신에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진한 식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산성 용액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또 신맛이 난다, 시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레몬즙이요. 진한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이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쉽게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체 발생 장치가 없어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저는 좀 쉽게 모으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요? 네, 탄산음료죠. 탄산음료에는 무엇이 녹아있다? 그래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흔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음료가 가득 들어있으면 막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좀 붓고 한 이 정도에 들어있는 이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이 풍선에다가요. 이 설탕을 조금 넣은 다음에 여기 입구에 풍선을 탁 끼우면요. 이 설탕이 흘러내리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더 부풀게 하기 때문에 풍선이 쉽게 금방 부푸는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고체 덩어리로 만든 것 무엇이다?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로도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어요. 이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요, 지퍼백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퍼백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안에 무엇이 모아진 것이다?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모아진 것이죠. 자, 이렇게 손쉽게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있어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다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대신 생활 속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달걀 껍질을 이용해도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개 껍데기, 분필, 대리석, 석회석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찾기 쉬운 달걀 껍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진한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와 레몬즙은 모두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이 탄산수 나트륨을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탄산음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구에 풍선을 씌운 뒤 탄산음료를 흔들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고무풍선이 부푸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지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두어도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아이스가 녹으면서 봉지 안에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화식초를 반응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이긴 하지만 식물에게는 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체입니다. 무생, 무취, 무독의 가스여서 생활 속에서 탄산음료에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냉각제로도 이용하고 또 소화기,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도 이용하는 아주 쓸모있는 기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25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써봅시다. 색깔이 없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또한 향불에 넣었을 때 향불이 꺼집니다. 석회수를 넣고 흔들었을 때 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와의 반응은 이산화탄소의 고유의 성질이니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더 생각해 볼까 할 문제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써도 좋고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따라서 적어주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진한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한다. 탄산음료를 흔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모은다. 드라이 아이스로 이산화탄소를 모은다 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25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